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제 이름은 박민우입니다. 저의 또 다른 이름은 아반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인생을 시작한 한 암에 걸린 남자 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부산 달동네 판자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런 곳에서 자랐고요. 지붕에는 쥐가 지나다니고 바닥에는 바퀴벌레가 수시로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가난에 허덕였던 이유는 아버지께서 여러 차례 사업 실패를 하였고 되게 많은 빚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아파트 5층 정도 되는 높이에서 2번 정도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 차례 뇌수술을 받으면서 저희 집 빚은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아버지 그 병원비가 없어서 아버지의 그 가발을 씌워서 도망나서 밀양으로 피신했던 기억도 납니다. 어린 마음에 저도 죽고 싶었지만 어머니께서 되게 많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는 자살하지 말고 살자 하면서 많이 다독거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빚을 갚기 위해 안 해본 일은 없습니다. 13가지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PC방, 노가다, 룸사롱, 가외, 주차요원 등등을 하면서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돈이라는 한 단어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부자들은 왠지 못됐을 것 같고 가난한 사람들은 되게 착할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부자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중적인 마음이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간호사가 됩니다. 재성적으로 공대에 들어가 대기업은 들어갈 수 없었을 것 같았고 사실 그 남자 간호사가 워낙 희귀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면 현대나 삼성에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병원에 들어갑니다.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수간호사 선생님께서 물어보더라고요. 뭔 질문 있니? 라고 하길래 네. 수간호사 선생님 되는데 몇 년 걸리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20년 걸렸대요. 생각보다 너무 긴데? 라고 하면서 하나도 물어봤어요. 그래 너 또 뭐 궁금하니? 라고 하길래 세금 떼고 한 달에 얼마 받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들었을 때 사실은 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간호사의 여기서는 가치가 20년 뒤에 이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빠르게 성공하고 싶어하는 저에게는 뭔가 갈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병원을 보게 됩니다. 구인구직 광고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암 환자를 위해서 목숨 바쳐 간호할 수 있는 간호사 도전하세요. 빠른 시간 안에 고액 연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나서 대학병원을 바로 그만두고 저희 병원에 입사합니다. 저희 병원은 2011년에 시작했는데요. 이때 당시 하루 내원 환자 수는 7명, 하루 한 달 매출은 5천만 원, 직원 수는 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이었죠. 제가 2012년에 입사했을 때 조금씩 성장하는 단계였고요. 저희 병원은 의사 간호사 경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간호사의 1등부터 10등까지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즉각적인 동기부여를 위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사실 돈에 미쳐 있었던 저는 너무 좋았어요. 하니까 자꾸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한자를 정말 열심히 본 기억이 나요. 근데 돌아보면 그거는 한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식적인 저를 위해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돈을 벌게 되고요. 병원은 성장합니다. 2013년도에는 소람 한의원에서 소람 한방병원으로 승격하게 되고요. 2014년도에는 하루 내원 환자 수 100명, 한 달 매출 20억, 직원 수 100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아주 급성장했죠. 그리고 2개 층까지 추가 오픈하게 되고요. 근데 참 이렇게 급성장하는 와중에 많은 집단에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특히 대학병원에서 한방에서 어떻게 그 힘든 암을 너희가 치료해? 너희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방송, 언론, 신문에다가 저희 병원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억울했습니다. 저희 약에 대해서 국가수에 의뢰해서 정정 방송이 제대로 나갔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저 병원은 뭔가 잘못됐을 거야. 그러니까 저런 방송에나 나가지 라는 걸로 환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들어오고 거기에 급성장을 하면서 올바르게 구성원들을 성장시키지 못해서 그 구성원들이 밖에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직원은 줄어들게 되겠죠. 소람은 추락합니다. 하루 내원 환자 수가 이제 40명으로 줄어들고요. 한 달 매출 9억으로 떨어지고 직원 수는 40명이 됩니다. 그리고 한계층은 폐쇄됩니다. 참 근데 타이밍이라는 게 이때 정말 하루하루 살아는 판을 걷는 느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조직이 망하니까 제 인생이 망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타이밍에 암에 걸립니다. 되게 잘생겼죠? 네. 암에 걸립니다. 암 치료를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되게 많이 좌절이 됐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건강도 없어졌죠. 직장도 망해 있죠. 거기다 사랑하는 사람도 그때 떠나갔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모아놨던 돈도 다 날아갔습니다. 직장, 사랑, 건강, 돈 모든 것들이 없어지자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때 진짜 죽을까 말까 고민 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암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몇 년 동안 봤던 환자분들이 제 손을 잡으면서 민우 선생님 살 수 있어요. 진짜 2년이나 3년째 저도 잘 살고 있어요. 힘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궁금했어요. 사실 저는 다 잃어서 잃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끝인데 왜 환자분들 저렇게 아둥바둥 살려고 하지? 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왜 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환자들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루라도 더 보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를 위해 힘들게 살아왔던 어머니가 되게 많이 생각났었고요. 저에게 손을 잡아줬던 환자분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들었던 게 뭐냐면 정말 다시 한 번 더 시작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전 간호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간호의 본질은 뭐지?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존재하지? 그리고 환자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주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제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조직 또한 돈이 아니라 병원도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깨달았어요. 밖에서 나간 구성원도 공격하고 이러니까 정말 올바른 인재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3가지의 원칙을 정합니다. 첫 번째는 정직성입니다. 얼마나 착한가. 착한 사람이 일을 잘할 때까지 교육하지만 사실 못된 사람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필요 없는 인재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래서 정말 그 착한 사람이란 환자 구성원들에게 정말 잘해야 되고 정말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직업의 본질을 알면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이라고 하면 1등이죠. 아니면 1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각 직군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은 소통입니다. 보통 병원에서 기획실장들이 기획을 하고 리더들이 기획을 하고 그거를 밑에 오더를 내리죠. 그리고 막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청소하시는 분이 기획을 하고 주차하시는 분들이 기획을 한다면 그 조직은 발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일 뒤 목표, 월간 목표, 주간 목표, 하루 목표, 거기에 따른 계획에 대한 중요성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직군에 맞는 구성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우리
병원은 망했잖아요. 재무가 엉망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모든 재무제표를 공개하고 지출을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재무제표를 다 공개했더니 진짜 구성원들이 알아서 이면지를 쓰더라고요. 뭔가 줄여야 된다. 전기를 꺼라 이러면서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리더들은 성과별 급여 상승제가 아니라 급여 삭감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나 이번 달에 정말 잘해서 10% 삭감됐어. 축하해줘. 나 이번 달 좀 못했어. 20% 삭감됐어.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렇게 하면서 남아있던 직원들이 되게 똘똘 많이 뭉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병원장, 대표원장은 무급 월급을 하게 되고요. 리더들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자꾸 휴가를 보냅니다. 너 좀 나가 있어라. 한 2주 정도. 그렇게 해서 리더들은 무급 휴가를 보내면서 재물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가치를 만듭니다. 야, 우리 병원이 왜 어떻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가치를 만들자라고 해서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전 구성원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소람의 10가지의 정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도전의식,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100년을 성장하고 넘치는 열정, 긍정의 에너지, 뭐 도둑질하지 않는다든 십계명처럼 달달달 외우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공격받으니까 외국 나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국제의료센터를 아무것도 없이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때 진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 에이전시가 한 1,500군데 정도 되는데요. 집에서 이게 1,500군데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다 좀 우리 병원에 와봐라. 되게 괜찮아라고 해가지고 세미나를 구축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의료센터는 매년 이제 한 3억 정도씩 매출을 달성하다가 올해 9월까지 해서 2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변화를 봤어요. 시장의 변화를 봤더니 이제 암 환자분들은 입원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감하게 열심히 모았던 재물을 가지고 또 다른 빚을 내서 병원을 확장 이전합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강연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구성원들이 정말 행복해야 환자분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구성원들이 되게 잘생겼네. 네. 구성원들이 정말 행복해야 환자들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고 파격적인 복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월세 지원, 뭐 유럽 여행, 한국 최초 4교대 간호사 근무, 그리고 파격적인 급여 측정. 사실 서울에 지금 간호사 월급이 삼성 서울병원이 1등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저희 병원입니다. 네. 어쨌든 모든 직군들이 1.5배에서 각 직군에 맞게 한 2배 정도 급여를 측정해 줬고요. 인센티브 또한 파격적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더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웃고 있죠? 네.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이제 발전해 나가면서 병원은 이제는 하루 내원 환자 수가 150명이고요. 한 달 매출 25억을 돌파했습니다. 직원 수는 현재 170명입니다. 어려움을 딛고 이렇게 겪어나가면서 사람을 기함을 알고 병원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도전, 저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의 미래는요. 올 봄에 이제 바로 옆에 또 3배 정도 크기의 추가로 확장할 예정이고요. 3년 뒤에는 의료재단을 만들 예정이고 저희 꿈이기도 한데요. 제주도에 국제의료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의 꿈인데요. 한 10년 정도의 뒤의 꿈인데요. 의과대학을 만들고 간호학과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이 간호, 정말 환자를 생각하는 간호를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간호사가 환자를 치유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저희 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만 바꾸면 다시 시작입니다. 판자촌에서 태어나서 암에 걸리고 돈도 날아가고 그 찌질했던 저가 이 세상 탓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꿈꾸는 삶이 아니라
가치를 꿈꾸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으로 내 생각을 채울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오로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강연을 들으러 온 순간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 인생은 시작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